요즘 백화점이나 대형 멀티플렉스를 가면 생전 한 번도 못 들어본 브랜드의 매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유명 브랜드의 매장이 아니라서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면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던가 성수동에서 유명한 빵집이라든지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웹툰의 굿즈를 파는 매장인 경우가 많은데요. 백화점 측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넘게 장기 계약해서 상시 운영하는 목 좋은 자리에 있는 매장이 아니라 일명 팝업 스토어라고 1, 2주 동안 짧게 운영하고 바로 철수하는 말 그대로 임시 매장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팝업 스토어로 운영하다가 워낙 손님들이 많고 장사가 잘 돼서 정식 매장을 오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렁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설득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죠.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고 철수하는 팝업 스토어가 유행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가 360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 슈카님이 성수동에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매장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사실 소금빵의 평균적인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니 절반 내지 3분의 1 가격으로 물론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며 시간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그 자체보다는 360만 유튜버인 슈카님의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팝업이라는 희소성과 화제성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겁니다. 사실 슈카님이 원가보다도 낮은 990원의 소금빵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는 입점업체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물리고 매장의 설치와 철거도 직접 해야 되는 등 남는 게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성행하는 건 아무래도 워낙 모객이 잘 되고 홍보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패션이나 디자인 브랜드는 물론 식품,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현대 서울의 경우 연간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가 500개가 넘을 정도라 백화점 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오죽했으면 젊은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가기 전에 어떤 팝업이 열리는지를 보고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인기인 팝업 스토어. 왜 이렇게까지 인기일까요? 일반적으로 팝업 스토어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매일같이 백화점을 가는 고객이 아니고서야 이번 주에 봤던 이 가게가 다음 주에 왔을 때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점이 설득의 강력한 원칙, 희귀성의 원칙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길게 늘어선 줄이 만드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도 한몫하겠죠. 희귀성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심리 원칙입니다. 인터넷 쇼핑의 핫딜이나 백화점의 세일, SNS의 공구, 수량 제한, 재고 부족 등의 메시지가 붙으면 똑같은 물건인데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말이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과거 자원이 늘 부족했던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희소한 것이 곧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제한된 기회를 일단 가져야 한다라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얻을 자유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필요보다 더 강렬하게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1975년 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은 이 희귀성의 원칙을 검증하기 위해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맛과 재료가 완전히 똑같은 쿠키를 제공합니다. A 집단에는 쿠키 10개가 가득 담긴 단지를, B 집단에는 쿠키가 2개만 있는 단지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쿠키의 맛과 가치, 만족도, 구매 의향 등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맛과 재료가 모두 동일한 쿠키였는데도 B 집단, 즉 쿠키가 2개만 들어있는 단지를 받은 쪽에서 맛, 가치, 구매 의향 모두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10개를 제공받았다가 시식 직전 2개로 줄어든 그룹의 경우 처음부터 2개만 있었던 경우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했고요. 8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다라고 설명을 덧붙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귀성과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보다 못 가지고 놀게 한 장난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금지된 장난감 이론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등 희귀성과 제한된 자유가 사람에게 얼마나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최근의 팝업 스토어 열풍은 바로 이런 쉽게 볼 수 없는 한정된 기회라는 희귀성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제한된 기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희귀성의 원칙을 공부한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설득을 하는 입장이라면 사람은 제한된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낀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량과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만이나 단 50개 한정 같은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백화점에서 오늘까지 세일이라고 해서 일단 사고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음식점에서 한정 메뉴라고 써 있는 글에 일단 시키고 본 경험도 말이죠. 벌써 90%가 예약 완료됐습니다처럼 남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VIP만 특별히 재등록 고객에게만 한정적으로처럼 특권 의식을 자극하는 개인화된 희귀성을 활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말에 무작정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희귀성 메시지는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결정을 일단 미루고 한 발짝 떨어져서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희귀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사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 생활, 취향, 예산에 맞는지도 함께 고려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당장 여행 가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한데 한정판 운동화를 사게 되는 건 아무리 희귀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품절이나 마지막 기회 같은 말은 마케팅에서는 거의 자동 완성 기능처럼 쓰이는 문구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희귀성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면 그 업체는 문 닫아야 되게요. 오늘은 희귀성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희귀한 것에 강하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이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없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이 때문에 대책 없는 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설득의 원칙인 희귀성의 원칙을 명심하셔서 지혜롭게 활용해보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후회할 일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죠.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설득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